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한 주도 굉장히 빠르게 또 흘러갔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벌써 토요일 아침이네요. 참 주식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세월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참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주식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어느새 네 올해도 그리고 7월 달도 네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참 7월 한 달 어떻게 보면 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네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번 주가 그렇죠. 전반적인 뭐 IT 섹터라든지 뭐 전반적인 모든 섹터 내에서 네, 이 종목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정 종목 위주로의 그리고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네, 상승이 두드러지는 반면 네, 그 외 종목들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 혹은 네, 좀 약간 거래량 없이 질질질 흐르는 모습까지 나오는 네, 그런 양극화 현상이 좀 많았던 네, 시장의 흐름 속에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그리고 목요일 날부터 시작된 미 증시의 하락이 어제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여파가 또 우리들을 좀 무겁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을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간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익 실현 욕구에 이제 뭐 불을 지펴주는 아니면 기름을 뿌려주는 게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 골드만에서의 증권 그 리포트가 목표 주가를 5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면서 현 주가에서 반토막도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달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밀렸고 또 애플의 차세대 반 그 신제품 출시가 뭐 한 달 밀리는 모습 속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그리고 인텔의 이 차세대 반도체 생산이 이제 지연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16% 급락을 하는 등 이런 부분이 일단은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되는 IT 버블에 대한 이슈를 다시 불러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번 한 주죠.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에 그 특히 이제 신일제약, 식품제약을 필두로 한 이 말 그대로 폭주가 이어졌는데 정말로 참 우려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10시부터 사실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거는 신풍제약의 급락을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 신풍제약 차트를 한쪽에다 켜놓고 계속 시장을 봤는데 장 막판 미중 간의 이 상황이 악화 일로에 갈 때에도 사실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먼저 미국 텍사스에 있는 그 중국 영사관이 폐쇄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중국 청두에 있는 미 영사관 폐쇄 조치가 시장에 나오면서 중국 증시, 나스닥 선물, 국내 증시가 급락을 하는 모습 속에도 사실 신풍제약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상급등을 보였는데 장 막판 15분에 올 것이 온 거죠. 말 그대로 그때 한 천억 정도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예상을 할까요? 사실 이제 이미 과열권에 치닫고 주식의 이격도가 극대화되면서 이 탐욕이 부른 폭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뭐 저희도 손절도 하고 뭐 일부 종목들 뭐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 물려 있고 뭐 실적도 좀 물려 있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섹터만 가고 나머지 섹터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뭐 아무래도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10번 중에 9번을 잘하고요. 한 번이 깨지면 박살이 나는 게 이 시작인데, 이 한 번이 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종목에서 이 떨어졌을 때 이 믿음으로, 아니면 이 보통 이제 급등주가 첫 상승 이후에 첫 하락은 상관없는데, 이 3단 파동 이후에 이 나오는 대량 투매는 한 방이 아니에요. 하나, 둘, 세 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방 나오면 보통 그 세 방 이후에 눌림을 노리는 게 정석적인 투자자의 패턴이고, 이 아래에서 낙주를 잡고 아래 꼬를 먹는다. 여기서 물렸을 때, 물타기가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크게 깨질 수 있어요. 왜냐? 이 반등 때, 얘네가 반등 때 이 자기의 매수가를 안 주고 떨어지면요, 이때 손절을 안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엄청나게 끌려가는데, 이게 역사적 최고점, 다시는 보지 못하는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초대박주에는 다 그랬어요. 단 하나도 안 그런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반 종목에서 마이너스 1%, 2%, 뭐 최대 5%까지 뭐 손실이 난 거는 어찌어찌 해서 뭐 복구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상투에서 물렸을 때 처리를 못하면, 왜냐, 상투에 들어간 거는 개인 실수기 때문에, 네, 못하면 정말로 주식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고 회복 불가능의 손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하락은 매수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대신 사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크게 타격을 안 받는, 실적이 좋은, 그리고 시장에 기대감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전일 미 증시 또 한 번의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인텔이 16%가 급락을 했는데요. 같은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AMD는 또 올라갔죠. 왜냐, 얘네가 차세대 반도체를 못하니까 얘네가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국내 급락을 하니까 뭐 저희 나라를 따라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급락을 하면서 동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뭐 아마존은 상승을 했고, 뭐 제약바이오와 일부 섹터를 제외하면 사실 나스닥 선물의 하락보다는 하락폭을 줄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그 이러한 하락의 제한적인 요인은 아마 경제지표 부분에서 그나마 하방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목요일날 뭐 미 증시 하락에 뭐 하나의 그 보탬이 됐던 거는 이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점이었는데, 그나마 금요일 날은 이제 유럽 측에서 뭐 제조업 PMI 지표가 예상보다 전부 다 양호하게 발표됨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하방을 지켜줬고, 미국도 이 제조업은 안 좋았으나 신규 주택 판매 이쪽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고, 이런 부분이 그나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하락폭을 줄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뭐 시장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현재 이번 주에 경기부양책 합의가 나오지 못한 점은 부담이 됐으나 다음 주 합의 이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러한 관점은 7월 달에 일단은 이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에 이 자금이 소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공화당과 민주당에서는 합의를 해서 이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시 하방을 받쳐주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여전히 박스권 장세의 흐름 속 종목 장세로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섹터 아니면 이슈가 있는 섹터에서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즉 시장이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지수는 7월 말이 지나서 8월 초, 8월 중순까지도 네, 휴가 시즌이 돌입을 하죠. 메이저 쪽에서의 흐름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이후에 그들도 휴가 기간에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움직이는 부분이라 보통 휴가 시즌 전에 많이 매도가 나오죠. 그러한 부분에서의 매도 이후의 흐름을 저희는 좀 봐야 되고 7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공매도의 부활이냐 아니면 연기냐, 거기에 신용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달리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네, 중소형주 쪽에 부담이겠죠. 현재 신용융자 잔고가 가장 많은 쪽은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의 폭주가 어제도 이어졌는데 이 폭주 속에서 장 막판 신풍제약이 하락이 나왔죠.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전혀 문제도 나지 않던, 네, 말 그대로 전일 지수가 급락을 하고 반등을 할 때 모든 반등의 힘이 제약바이오에서 나왔고요. 제약바이오 반등이 코스닥이 박살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약과 신일제약이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 이거는 이성을 잃은 자금의 흐름이었다라고 뿐이 생각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장 막판 15분, 네, 5분을 남겨놓고 폭락이 나왔는데 이로써 일단은 대마가 죽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며 일단 대마가 죽었으니 전체 섹터의 흐름은 주의하며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새로운 이슈로 올라온 종목들은 그래도 봐볼만 합니다. 즉 후발주의 순환매 성격이죠. 과거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먼저 신라젠이 이전에 상투를 치고 떨어졌을 때 HLB가 올라가고, 먼저 올라간 거는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라젠, HLB, 그 다음에 줄기세포에서 파미셀. 과거 차트를 시간 나실 때 돌려보시면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이 과거 2018년도의 폭등 장세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시간 나면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든지 생각을 해 볼 텐데, 그런 의미에서 후발주 정도만 보는 거지, 일단은 신풍제약 필두로 한 이 치료제 섹터에 제가 봤을 때 신풍제약은 대상투를 맞은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장 마감 무렵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미중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신고가를 쳤는데요. 저희도 종가 베팅을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일부 이제 이쪽을 하게 되면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시간 외에서 그냥 50% 정도는 팔고 갑시다 라고 말을 좀 했었습니다. 이쪽 그 다음에 다음 주 한일 분쟁 관련 이슈가 여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8월 5일인가요? 8월 4일일 거예요. 8월 4일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다음 주에는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5G, OLED, 폴더블 사실 전부 좋아요. 그러나 지수단의 문제로 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이나 비중 축소보다는 현 구간에서 버티고 지수가 바닥을 잡을 때, 네, 다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시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지수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먼저 보죠. 코스닥 먼저 어제 개파락 이후에
고가까지 뚫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뭐 한 번 빠지고 또 여기를 잠시 이탈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래 꼬리를 잡아주고 갈지, 맥시멈으로 빠질 때는 이런 구간까지도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1선까지도 모든 돌파하는 종목들도 그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1선까지 언제든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현금 가지고 있다가 봐야 되고요. 코스피는 참 2200포인트의 벽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차의 그 질주, 그러나 기관의 연이은 매도세 등이 지수를 좀 무겁게 하는데, 그나마 이제 그 코스피 단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봤을 때도 21선에 일단 지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어, 일단 전일 그 국내 이제 MSCI 코리아 마켓 관련해서는 그나마 제한적인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하락을 하고, 네, 그나마 종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에 이미 하락, 그 시초가부터 하락보다는, 네, 시초가부터 주가가 무너지기보다는, 네, 이미 지수는 약간의 선반영 성격을 가졌고, 월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약간이라도 돌아선다면, 네, 지수는 이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하락은 일부 선반영이 돼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SK 하이닉스 하나 볼게요. 정말 짜증스러운 종목이긴 해요. 짜증스러운 종목이긴 한데, 일단 뭐 현재 300일선에서 받쳐주고 있고 박스권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 코스피에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요. 현대차가 그나마 수급 면에서는 가장 월등하게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전부 다 박스권을 뚫어내는지가 관건이고, 아직은 지금 구간에 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구간이라 지금 우량주 단에서도 사실 매매할 종목이 상당히 없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이 건설주가 수급이 좀 좋았었는데 얘도 일단은 이러한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음봉이죠. 대량 거래가 터지는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세가 이때부터 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GS건설 수급이 좋았었는데 오후장 밀리면서 전부 다 밀려버리는 모습 좀 나와줬네요. 자, 종목들 하나하나 볼게요. 랩지노믹스는 전일 매수를 해서 들고 왔고요. 전일 매수를 해서 들고 왔고, 시초가에 일단은 시장이 좀 불안해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이 자리에서 잡아서 계좌 하나는 여기서 팔고 하나는 여기서 팔았네요. 그리고 오후에 급락을 할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에서는 키움증권 계좌로는 못 산 것 같아요. 키움으로는 다른 거 매매를 하고 있어서 키움으로는 매수가 안 되고, 다른 계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걸어 놓은 게 다 잡혔더라고요. 4,100원, 그 다음에 4,500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일단은 들고 갑니다. 랩시노믹스는 들고 가고요. 전일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또 전일 유바이오 로직스를 또 시초가에 다 팔아버려가지고 여기까지 먹지 못했는데, 회원님들 중에 강심장 회원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들고 가신다라고 하길래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20%대에서 다 팔으시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드리냐? 이 강력한 박스권 돌파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갔을 때, 즉 랩지노믹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얘가 이제 이 하락을 한 거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야 될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강한 종목이 가야 될 자리에서 빠졌다라는 거는 매수죠. 이런 거에서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종가에서도 이런 종목을 잡는 게 맞죠. 제약바이오, 즉 신풍제약으로 인해서 얘가 빠져야 된다? 어불성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급등주라 뭐 여기서 뭐 더 추가로 사셔라 뭐 그런 말은 하기는 어렵지만, 네, 한 번 정도의 슈팅이 남아 있다. 그러면 뭐 개개인에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일단은 10%, 저는 뭐 5천억 정도는 충분히 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봤던 거고요. 5천억 정도면 뭐 500억 찍으면 영업이익 5천억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면 이제 내일장 10%가 올라가면 5천억, 좀 오버슈팅하면 5,500억 정도 되겠죠. 그럼 20%대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면 그냥 홀딩이겠고, 못 들어가면 뭐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지노믹스가 같고요. 그 다음에 EDGC도 흐름이 양호한 상태예요. 그래서 진단 키트들이 일단은 실적 발표가 오상자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건데, 시장에서 수젠텍도 굉장히 조금 컨센을 높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젠텍을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시 봐보려고 생각을 하네요. 4천억대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수젠텍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랩지의 후속으로 수젠텍 넣고, 미코 영진약품을 금요일날 했는데 영진약품은 이 돌파 갭이 나오면서 사실 따라 붙지도 못했어요. 갭이 10% 넘어서서. 그리고 미코도 마찬가지로 시초가부터 좀 바로 치고 올라가서 못 봤는데, 미코가 신고가를 뚫어놓고 이런 흐름이라 미코도 계속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 다 폭탄 돌리기는 맞아요. 시종이 12.2%, 끝까지 올렸다가 떨어질 때는 끝까지 떨어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볼 종목이 없어서. 네. 자, 제넥시는 어제 들어가서 제약바이오가 안 좋아서 그냥 전량 매도를 처리를 해버렸고요. 좀 아쉬운데 전량 매도를 처리를 했고, 일단은 뭐 들어온 수급들이 나쁘지 않아서 뭐 관점은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나도 막대한 수급이 금요일날 들어온 다음에 신고가를 뚫었죠. 일단 신고가 차트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이 기관의 수급이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밀리면 5일선에서 대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테스도 아직 죽지 않았고, 한진칼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요. 3일 동안 지금 수급 이탈이 조금 많았다라는 게 약간 부담이 되는데, 일단 이 추세 하단에서 돌려주는 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 위에는 일단은 매도 밴드, 이 아래는 매수 밴드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있다가 경영권 분쟁으로 뭐 임시 주총이 열린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떨어졌죠.
권락 이후에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추세대 안에서 깨지 않는다면 네, 이제 추세 하단에서의 흐름이 이제 슬슬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 눌림을 봐야 되는 거고, 이노와이어리스 5G 흐름이 좋았다가 조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노와이어리스 뿐만 아니라 뭐 KMW 그 다음에 뭐 오이솔루션, 지금 에이스테크 전부 다 조금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일단 이건 시장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한 템포 숨 쉬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미팜은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매수를 해서 왔는데 7,400원에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빠지기 전에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고 7,400원 거기서 다 매도하자 하고 빠졌다가 얘는 장 막판에 또 이상급등을 좀 시켰네요. 바닥권에 있어서 워낙 바닥권에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얘 정도는 뭐 아직 뭐 그렇게 급락을 시키고 그런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파미셀 딱 어제 종가에 종가 베팅을 말씀드렸던 거는 파미셀하고 ABL 바이오랑 AB 프로, 파미셀, 그다음에 랩티노믹스, 유니온이었었는데 파미셀은 매수를 못했고요. 저는 AB 프로 바이오를 매수를 하고 장 종가에 제약 바이오를 다 던집시다라고 했어요. 제약 바이오를 다 던졌어요. 이거 AB 프로는 종가 베팅을 원래 들어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파미셀은 종가 베팅이 이제 한 종목만 하고 있어서 못했는데 전부 다 이제 종가 구간에 다 그냥 저희는 매도 의견을 나가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정도로 좀 지나갔고요. 오나미도 마찬가지죠. 그 6,200원대 매수를 이제 이 구간 때 말씀드렸는데 눌리지를 않아서 매매는 못했습니다. 매매는 못하고 오나미는 좀 이렇게만 했는데, 마지막은 이제 모나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급등 상태인데 지금 돌파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있고 여기도 매물대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5일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게 없고 5일선 매매, 이 5일선이 지금 급격하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눌릴 때 5일선에 잡혀야 되고 6,250원 정도가 맥점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슈 특징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오늘 아침에 이제 가평을 영상을 찍고 다녀와야 되는데 가평을 가서 충전하고 주말에 좀 제약바이오 특집이라든지 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기사들을 쭉 읽어보다가 뭐 부산 모녀 비극 참사 뭐 이슈가 있더라고요.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좀 붉어졌습니다. 그 부모님,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자기가 놓치지만 않았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 참사인데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또 이제 뭐 저도 빗길 운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빗길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